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저희 2주 만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드디어 저희가 중간고사도 따로 보지 않았고 또 중간에 저희 그 글쓰기라든가 아니면 실습할 과제들을 되게 많이 하진 않았잖아요. 이제 그 출석용 과제들 간단하게 수행한 거 말고 제가 그때 이제 배점을 좀 높게 이렇게 잡아놓은 과제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쓰는 글 중에서는 비교적 비중이 가장 큰 글인 토템 글쓰기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시간을 일주일로 설정을 해서 과제를 내드렸지만 그 전부터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계속 같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수행을 하기 굉장히 벅차거나 어렵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잘 다 하셨죠. 제가 지금 이거 강의 영상을 만든 시점에선 아직 여러분 과제 제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 아직 확인을 하진 못했지만 여러분 다 제출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쓴 그림만큼 저도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 5주 정도 걸렸나? 글이 완성되기까지 한 5주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너무 매 시간 같이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 다 너무 열심히 하셨고 그만큼 이번에 토탱글쓰기 여러분이 제출해서 내신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과제하시고 또 이제 고민하면서 글 완성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글을 좀 받아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글이 완성되었다면 여러분들이 토템글쓰기 다 작성해서 제출하셨다면 그 다음에 할 일, 이제 내 글에 대해서 초고 제출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내가 전반적으로 좀 정리하고 뭔가 퇴고하는 과정을 한 주차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 4강 강의록이라고 올려드린 강의록 먼저 다운받아서 참고하면서 그거랑 같이 비교해서 오늘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토템글쓰기 제출하셨잖아요. 그 글쓰기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 수업 들으면서 내가 다음번에 쓴다면 그리고 퇴고를 한다면 이런 거를 이렇게 보완해야겠구나.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좀 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 더 좋겠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주차. 그래서 이번 주에는 퇴고하기에 대한 수업을 좀 나갈까 합니다. 사실 퇴고까지 해야 글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작가도 아니면 얼마나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신의 글을 다시 보면서 반성하고 퇴고하고 좀 고치는 과정이 없으면 절대 완성된 글이다, 이 글이 완성이다 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퇴고하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거 공부하면서 좀 여러분이 써서 내신 글도 확인해 보고 또 다른 사람들 글을 읽을 때 또 좀 더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오늘 요거 좀 마무리를 이제 이 글 토템 글쓰기를 퇴고하기를 통해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여러분 벌써 우리가 오늘 수업이 11주 차잖아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는 게 2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주 동안은 조금 글쓰기의 여러 가지 그 퇴고 과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같이 보완할 수 있도록 글쓰기와 자기표현이라는 작은 책 있잖아요. 얇은 책. 그걸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이 토템 글쓰기에서 더 보완하고 수정하면 좋을지 같은 것들 같이 보면서 좀 진행을 계속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번 주를 포함해서 영상 강의가 3편이 남았는데 다 좀 글쓰기, 수정하기, 좀 퇴고하기, 문장 법칙 이런 것들 위주로 좀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말 저희 수업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이제 종강 날까지 좀 열심히 파이팅 해주시고 저희가 당연히 15주 차에는 기말 시험을 실시합니다. 시험은 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는 저희가 주어준 시간에 저희 원래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던 강의실로 나와서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시험에 대한 거 여러분 벌써부터 생각하시는 건 너무
이제 막 글쓰기 완성했는데 교수님 벌써 시험 얘기라니요 라고 시험 얘기 벌써 하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한 주 한 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 시간 우리 같이 하는 영상 위주로 열심히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단 15주 차죠. 이제 그래서 15주 차에 우리가 현장에서 대면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라고 하는 것만, 그래서 그때 스케줄만 잘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나가볼까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다듬어쓰기 부분 좀 재미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강의가 재미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좀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되는데, 강의록에 있는 거 제가 정리해서 PPT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의록도 꼭 다운받아서 참고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내용 없고 그냥 재밌게 글을 쓸 때 특히 이제 한 번 썼던 글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수정할 때 이런 거 보완하면 되는구나. 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제 몇 가지 좀 정리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수업 시작을 해볼게요. 강의록 있는 내용이죠. 제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에일리언.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구성하기 할 때 당신 뱃속에 있는 에일리언은 벌써 5개월이다. 막 5개월이라는 개월수를 제가 얘기하면서 그만큼 뭔가 내가 쓰는 글이 좀 더 내가 이렇게 딱 눈앞에 보이기 전에는 어떤 글이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막 미확인 생명체 같은 에일리언이다. 확인할 수 없는. 그래서 막상 나와봐야 알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이 뱃속에 있는 글이 어떻게 생겼을지, 어떤 팔다리를 가지고 있을지 뭔지 하나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에일리언이라는 비유를 좀 들어드렸는데,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서 나오는 괴생명체. 여러분 이번에 토템 글쓰기 보면 아시겠지만 좀 괴생명체긴 하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의도했던 대로 사실은 글이라는 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런 의도로 글을 써야지 라고 하는데 쓰다 보면은 그 의도대로 사실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글은 괴생명체일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에일리언이라는 예시를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제가 에일리언이라는 표현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다듬어쓰기는 완성된 밑글을 다시 읽으면서 검토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글을 제출해서 내셨고 그거를 다시 읽으면서 한번 검토하는 게 이번 주차에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퇴고하기를 하지 않은 글은 사실 가장 나쁜 글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어요. 교수님, 저는 이미 교수님한테 최종적인 글 제출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과제란에 업로드하기 전에 몇 번 다시 봤어요. 물론 그러셨겠죠. 여러분 설마 저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쓴 다음에 한 번에 다시 돌아보지 않고, 오타도 있을 수 있고 비문도 있을 수 있는데 다시 돌아보지 않고 그냥 저한테 업로드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당연히 뭐 했을 거야? 당연히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수정하고 이런 거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 번 읽어보면서 퇴고하셨겠지만 오늘은 조금 우리가 퇴고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 과정인 건 맞습니다. 하셨죠? 이미. 맞아. 그래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볼 때마다 글이라는 건 신기하게 고쳐야 되는 부분, 고치면 좋은 부분이 계속 나와. 내가 많이 고쳤으니까, 충분히 고쳤으니까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잖아. 근데 볼 때마다 요건 요렇게 문장 쓸걸. 요거는 요 부분 이런 거 쓸걸. 이거는 불필요한 것 같은데 좀 지워줄걸. 이게 계속 나와요. 신기하죠? 자, 그래서 이런 옛말이 있대요. 9길의 산을 쌓는데 삼택이 하나의 흙이 모자라 공이 무너지고 만다. 옛날 속담 같은 구절인데 무슨 얘기냐면 9길, 9자, 그러니까 그런 높은 산을 쌓는데 9길 정도 되는 높은 산을 쌓는데도 삼택이 흙 하나만큼의 삼택이 흙이 모자라서 그동안 쌓았던 산이 무너진다. 이게 퇴고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도, 그러니까 뭐 마감이죠. 우리가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그냥 열심히 정말 여러분 9길의 산을 쌓으려면 삼택이 흙을 몇 번을 퍼다 날랐겠어. 근데 마지막 하나가 부족해서 결국은 완성되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완성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우리 퍼즐 맞추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00피스의 퍼즐을 맞출 때 999개를 다 맞춘다 하더라도 마지막 뭐 때문에? 그치, 하나 때문에 퍼즐이 다 맞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마무리라는 마지막 퍼즐 하나라는 게 결국은 완성을 시킨다 안 시킨다를 결정하는 너무 중요한 단계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퇴고가 사실은 이 마지막 삼택이 흙이겠죠. 그리고 퇴고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승은 우리 제가 교재에 있는 얘기하는 겁니다. 시승은 시를 쓰는 승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도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 승려인 어떤 가도라는 사람의 일화. 새는 연못가 나무에 잠들고 스님은 햇볕 아래 문을 두드리네 라는 시구를 두고 즉 두드린다고 할까 즉 민다로 할까 고심하며 가다가 한 퇴지의 수레와 부딪힌 이야기. 그러니까 요거 한자를 가지고 계속 어떤 게 더 내 글의 완성도가 높을까. 여러분들 사실 고민하셨죠? 이거 도로 할까? 는으로 할까? 이거는 어마러미를 했다라고 할까? 아니면 하였다라고 할까? 여러분 그렇게 다 성의 있게 고민하면서 쓰셨죠? 고민한 만큼 글이 완성될 수밖에 없거든.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믿어요. 이런 일화도 있고 또 일화가 너무 많아. 또 이것도 소동파라는 유명한 시인, 중국의 시인 예시가 있죠. 적벽부를 짓고 난 다음에 버린 초고만도. 그러니까 완성을 하기 위해서 썼던 걸 버리고 이 초고만도 술의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또한 러시아 작가 뚜르게네프는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 바로 발표하지 않고 오히려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오랜만에 꺼내 읽어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글을 쓰면 오늘의 심리에 갇혀 있잖아. 그러니까 넣어뒀다가 꺼내서 전혀 다른 계절, 전혀 다른 시간, 전혀 다른 마음으로 다시 읽고 이렇게 3달에 한 번씩 꺼내보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완성을 했겠죠. 자, 그리고 고리끼는, 막심 고리끼라고 이제 러시아 유명한 작가 고리끼는 안톤 체홉과 톨스토이에게 문장이 거칠다라는 비평을 받고는 누구보다 열심히 다듬어 쓰기를 했는데 너무 작고 다듬어 쓰니까 그의 친구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렇게 작고 고치고 줄이다가는 결국 모든 소설, 그러니까 장편으로 소설을 써놨는데 막 고치고 줄이고 하다가는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 사랑했다, 결혼했다, 죽었다. 4마디만 남지 않겠느냐. 얼마나 고쳤으면. 그러니까 근데 문장을 깔끔하고 단정하고 안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 태어났다, 사랑했다, 결혼했다, 죽었다. 이거 사실 모든 소설 내용은 다 이거잖아. 누가 이제 태어나서 사랑하고 결혼해 죽었다, 이 4가지가 다인데 그것만 남지 않겠나라고 말을 했을 정도였다. 모두 훌륭한 문장 뒤에는 수많은 다듬어쓰기 노력이 깃들여져 있음을 보여주는 일화들이다 라고 해서 정말 일화가 많은데 결국 정말 글은 거의 절반이 다듬어쓰기 과정에서 다 바뀌어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글을 써봤지만 저도 고쳐 쓰는 과정에서 정말 전혀 다른, 처음에는 막 기계했다가 에일리언처럼 기계했다가 조금 그래도 계속 고쳐 쓰고 다듬어 쓰고 고민하는 만큼 조금은 예쁜 애기로 나중에 수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글솜씨가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평생 작가를 하면서 글만 써온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글을 쓰는 경우는 당연히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면서 완성도 있는 글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 팁인데 우리가 벌써 이제 토텐글쓰기 제출하신 거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일반적으로 글을 검토할 때는 바로 후에 글을 다시 보거나 아니면은 바로 다음날 보는 것보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내 상황이 달라질 때 아니면 밤에 썼으면 낮에 썼으면 밤에, 겨울에 썼으면 봄에, 뭐 내가 막 연애에 빠져 있었을 때 썼으면 연애가 끝난 다음에, 배고플 때 썼으면 배부를 때, 뭐 이렇게 우울할 때 썼으면 좀 기분이 좋을 때, 이렇게 전혀 다른 상황에서 검토해 봤을 때 좀 좋은 글이라고 해야 되나? 보이지 않았던 거. 그때는 너무 협소하게만 글을 썼던 거지. 근데 조금 더 확장된 글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실제로 여러분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퇴고한다고 해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좀 밤에 썼을 때는 좀 낮에 본다거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한밤중에 막 감상에 젖어서 SNS에 막 끄적끄적 썼는데 아니면 한잔하고 취해서 SNS에 썼는데 다음날 낮에 제정신일 때 보니까 어때? 막 정신이 번쩍 들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지운다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막 내가 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빠져있을 때 쓰는 글은 아무래도 편협한 글이 될 확률이 높아서 이런 퇴고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또 다른 팁인데 처음 쓴 글 위에 계속해서 다듬어 쓰는 것보다는 새 종이나 새 화면에 다시 문장을 옮겨가면서 쓰면은 첫 화면에다가 그냥 쓰면은 뭔가 이렇게 좀 덕지덕지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든 괴물처럼 덕지덕지 글이 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문장을 이제 원래 원고를 보고 문장을 옮길 때 좀 다른 문장으로 옮겨본다든가 새롭게 계속 쓰면 글의 결점을 보충해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종이에다가 새 마음가짐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 한번 거쳐보는 것도 우리 글쓰기에서 어떤 걸 수정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지금 강의록 2페이지. 그러면 글의 전체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순서가 있어요. 글의 전체를 검토하는 거, 그 다음에 단락별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순서를 거친 다음에는 그 다음은 글의 어떤 문단이 있잖아요. 문단별로. 그러면 문단별로 다 수정을 했으면 그 다음 문장별로 수정을 다 했으면 그 다음 단어, 어휘, 작은 어휘별로 이렇게 여러분 수정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 과정을 하나하나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되는지 일단 글 전체 검토. 좋은 글이라면 전체의 문장과 단락들이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 저희가 물론 제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주제는 노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독자 입장으로 이번에는 이제 태고하기를 해야 되니까 작가 입장에서는 그냥 썼다 하더라도 작가 입장에서 여러분 편하게 그냥 이렇게 좀 쭉 썼다 하더라도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중구난방하는 느낌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의도로 글을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의 흐름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래도 느껴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작가보다는 독자 입장에서 어떻게 글을 이제 읽어야 되는지가 글 전체 검토와 손질 부분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후로 내가 마치 여러분 요것도 꿀팁인데 남이 쓴 것처럼 글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쓴 거면 난 다 알아.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후루룩 보면 되지만 남이 쓴 것처럼 보다 보면은 좀 이거는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지? 약간 이런 어색한 걸 좀 잡아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을 쭉 볼 때는 내가 쓴 게 아니다. 난 전혀 이 기초 지식이 없다.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글 전체를 검토할 때는 우선 글 전체의 내용과 짜임새, 어떤 내용이지? 무엇을 언급하고 있지? 그랬을 때 뭔가 고치거나 기운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갖다 붙이거나 수정하거나 할 부분이 없는가를 좀 꼼꼼하게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전체 문장과 단락들이 좀 하나의 흐름인지 이해가 남이 쓴 거라고 지금 보는 거야. 다른 사람이 썼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글이 또 잘 이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중요한 건 여러분 군더더기가 없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글 평가할 때 좀 했던 말을 또 한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설명이 앞에 있는데 또 한다거나 꼭 여기 필요하지 않은데 쓴다거나 차라리 글이 짧은 게 나아. 필요 없는 얘기라든가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군더더기가 길어지는 게 사실 더 나쁜 글쓰기예요. 그래서 완성도가 더 떨어지는데 퇴고하기 단계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보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쓸데없는 내용을 빼내는 거, 덜어내는 거, 욕심을 버리는 거 그게 퇴고할 때 가장 중요한 할 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요 두가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이 첫째, 글의 주제나 목적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이게 앞에서 했던 얘기죠. 글을 쓰기 전에 이제 글을 내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데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그냥 독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주제와 흐름에 맞도록 잘 작성이 되었는지를 재검토를 하는 과정. 이게 꼭 필요합니다. 둘째는 전반적인 어떤 흐름. 처음에 인물 소개가 나왔네? 그 다음엔 갈등이 나왔네? 아니면 다음에는 뭐가 나왔네? 라고 하면서 글이 전반적으로 짜임새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구성. 그러니까 글의 흐름이 말이 되는가? 어떤 내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거나 그 흐름이 말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글 전체적인 거. 그래서 세심한 검토가 아니라 조금 더 글 안에서 구체적인 검토할 때 이런 것들 검토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글 전반적인 주제나 흐름에 대한 건 쭉 보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수정하고 다 검토했어. 그 다음에는 글 전체적인 게 다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단락별로. 단락은 문단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강의록을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이렇게 문단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띄어쓰기 문단 뭔지 아시죠? 이렇게 단계 문단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 문단별 검토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검토하고 점점 작게 그래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점층적으로. 자, 그러면 문장별 검토는 어떻게 하는가? 단락별 검토죠. 단락별 검토. 자, 문장 전체의 주제와 짜임새를 검토하고 적절한 손질을 마쳤으면 그 다음에는 단락별로. 근데 글은 단락이 쌓여서, 그러니까 한 문단 나누기 여러분 하셨죠? 하나의 글을 통으로 한 문단으로 쓰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쓰면 우리가 가독성도 너무 떨어지고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도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문단을 나누면서 적당하게 끊어가면서 문단을 쓴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이 문단이 몇 개가 돼 있을까? 자신이 쓴 문단 개수를 세워봐. 난 10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구나. 난 20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구나. 난 25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문단이 몇 개가 딱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이 문단을 다 정리를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데, 자, 그 다음에는 문단별로 다시 좀 쪼개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각 단락의 소주제가 적절한가. 이제 단락별로 이 단락이 하나의 의미를 통일성 있는 획일적인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단인가 검토한다. 맞죠? 그래서 소주제는 주제의 하위 범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단락별. 근데 하나의 단락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단락 나눠야지. 아니면 하나의 단락과 이어지는 단락인데도 다 같은 얘기면은 같은 단락이면은 너무 많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죠. 그래서 만일 개념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그러니까 한 단락에 들어가기에 크거나 작아서 적절하지 못하면 다시 단락을 조절하고 문단을 다시 나눈다거나 합친다거나 아니면은 좀 내용을 빼거나 덧붙인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전개 방식을 해서 조금 바로잡고 보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단락별로 소주제를 검토한다. 둘째, 단락의 소주제가 충분히 서술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손질한다. 단락은 소주제를 정점으로 하는 토막글인데, 그래서 토막글들의 소주제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과감하게, 그러니까 이 소주제가 충분히 서술되고 내가 의도했던 것들이 충분히 다 들어가 있는가, 서술되고 있는가를 보면서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시 고치고 손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락별로의 주제파 이게 두 번째고, 셋째. 그렇지. 여러분,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글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락과 단락의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단락별로는 어떻게 썼어. 근데 너무 단락과 단락이 뚝 떨어지는 거야.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마치 독립적인 글인 것처럼. 교수님 저 단락 연결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기는 합니다. 한 단락만으로는 비록 잘 전개되었다고 해도 단락과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어떤 흐름의 좀 맥을 끊게 된다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앞에 단락과 뒤에 단락이 독립적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호응 관계를 살펴서 잘 손질을 해야죠. 앞에 단락 마무리해서 잘 뒤에 단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서 전반적인 흐름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락별로까지 했으면 사실 요 그 다음 단계가 가장 제가 할 때마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혼란스러우시죠? 자, 하지만 이 다음 단계가 좀 가장 중요한 건데 단락별 검토가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문장별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이거 사실 퇴고하기 할 때의 핵심은 문장을 다시 고치는 거거든. 그리고 글 전체를 고치는 것도 너무 큰일이잖아. 벌써 글을 다 써놨는데 중간에 막 갑자기 내용을 바꾸거나 막 흐름을 바꾸는 건 너무 사실 다시 쓰는 거지. 그리고 단락별 검토도 보통 그 안에서는 단락을 막 바꾸는 것도 사실 너무 큰일이야. 그래서 저희가 퇴고하기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건 사실 문장은 손쉽게 많이 고칠 수 있고 문장만 고쳐도 전혀 다른 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별 검토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토할 때 쉽게 고칠 수 있으면서도 글의 결과를 봤을 때는 고친 어떤 과정이 많이 달라지면서 드라마틱하게 변한 그런 게 바로 문장별 검토죠. 그래서 요거는 또 어떻게 하면 되나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예시를 한번 보면 이것도 이제 그 강의록에 있는 예시잖아요. 요거 같이 보면 그는 구멍이 새는 배에 있었다. 이런 문장 여러분들이 교수님 누가 그런 문장을 써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글을 좀 보다 보면 종종 의식하지 못했는지 미처 그런 문장을 퇴고로 잡아내지 못했는지 있는데 얼핏 보면은 뭐 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구멍이 샌다? 여러분 구멍이 새는 게 무슨 말이야? 구멍이 새는 게 아니라 구멍으로 물이 새는 거지.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대부분 이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 글쓰기와 고전읽기라 그러면 공대와 이과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이고 비물리적인 글은 안 쓰셨을 거예요. 전 여러분을 믿어요. 구멍이 새는 게 아니죠. 구멍이 뭘로 새는 게 아니라 구멍으로 물이 새는 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오류가, 그래서 어법상 사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 글을 쓸 때 막 그냥 이렇게, 그는 구멍이 새는 배에 있었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언뜻 무슨 말인지 알 거는 같아. 근데 비문이죠. 구멍으로 물이 새는 배에 있었다라고 해야죠. 자, 그런 것처럼 요거 또 하나 밑에 제가 이거 예시는 궁서체로 해왔잖아요. 나는 감탄하며 몇 번이나 유리창에 얼어붙은 성애를 들여다보곤 했다. 감탄하며 몇 번이나 유리창에 얼어붙은 성애. 자, 요거는 뭐 어떻게 감탄하며 몇 번이다와 몇 번이나 감탄하면은 다른 이 몇 번이다가 받아주는 게 뭔지. 나는 감탄하며 몇 번이나 유리창이 얼어붙으니까 감탄을 여러 번 했다는 건지 아니면 들여다보는 걸 여러 번 했다는 건지가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도 비문이에요. 정확하게 얘가 수식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 사실 이거 문법 훈련 시간에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 예시를 한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틀린 것들을 우리가 틀리게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례를 했는데 감탄하며 몇 번이나가 아니라 나는 몇 번이나 감탄하며 그래서 여러 번 막 감탄을 여러 번 할 만큼 성애를 보고 신기했다는 것이 아니면 나는 감탄하며 여러 번 유리창을 들여다봤다는 건지 그랬을 때 사실 여러분 몇 번이나 감탄하면이 더 좀 더 자연스럽죠. 감탄하면 몇 번이나 유리창을 열어붙은 성애가 아니라 나는 여러 번 감탄하며 들여다보는 게 맞지 사실. 근데 감탄은 한 번 하고 유리창을 봤다가 딴 데 봤다가 또 봤다가 이거 이상하잖아. 그냥 계속 우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지? 이렇게 몇 번이나 감탄하며 유리창에 붙은 성애를 들여다보는 게 더 좀 자연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사소한 어떤 글의 흐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쓰는 것이 더 잘 읽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작가로서 책임감이죠. 작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글을 쓴다라고 할 땐 대단한 게 아니라 글로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하거나 목소리라든가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글로만 내 생각을 온전히 전했을 때는 그 글의 흐름과 글의 어떤 요소 하나하나를 내가 어떻게 재배치하는가
가 사실 핵심이죠. 그래서 나는 몇 번이나 감탄하며 라고 이제 몇 번이나 감탄을 여러 번 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그게 이 행동이 우리가 실제로 유리창에 뭘 들여다볼 때 행동에 더 어울릴 수 있죠. 자, 이렇게 문장별 검토할 때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각 문장의 구성이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았나.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문법 시간을 한 주차 잡아서 문법만 좀 공부를 했었잖아요. 어색하게 느껴진다거나 무슨 의미지? 아까처럼 구멍이 새는 배에 있다 라고 하는 모호한, 구멍이 샌다는 게 뭐지? 물론 저 같은 문과는 문학적 허용으로, 은유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같은 이과는 너무 어색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문장은 대체로 어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읽어가는 도중에 껄끄럽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바로바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둘째, 뜻이 모호한 문장이 없는가? 그렇지. 이게 이거는 두 번째 예시죠. 몇 번이나 감탄하며? 아니면은 감탄하며 몇 번이나 처럼 정확하게. 그리고 제가 이거 예전에 예시를 들어든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착한 지은이의 동생을 봤다. 제 이름으로 했을 때 착한 지은이의 동생, 이런 게 모호한 예시죠. 왜? 착한 게 지은이요, 지은 동생이요 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모호한 거지. 아니면 이것도 예시를 들어줬죠. 내 남자친구는 나보다 치킨을 더 좋아한다. 이것도 모호하지. 나도 치킨을 좋아하는데 내가 치킨을 좋아하는 것보다 남자친구가 치킨을 더 좋아한다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먹거리인 치킨을 더 좋아한다는 건지. 아니, 그럼 안 되지. 그럼 문제가 있지, 남자친구로서. 자, 그래서 이렇게 뜻이 모호한 문장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이렇게 이제 요 두 번째고, 세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너무 제가 그 장황하게 쓴 문장이나 긴 문장은 계속 짧게 쓰라고 굉장히 강조했었죠. 문법 수업할 때 여러분 문장 길게 쓰지 마세요. 짧게 쓰세요. 장황하면 비문 나올 확률이 높아요. 라고 하면서 요거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거야. 혹시 길고 복잡한 문장이 있는가 이거 살펴본 다음에 가급적이면 짧게 문장을, 그리고 물론 여러분 길게 써야만 하는 문장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가니까, 여러분이 쓴 글이니까 나는 이 문장에서 좀 길게 써야 돼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면 그렇게 쓰시겠지만, 웬만하면 이제 글이 길어지지 않게 짧게 쓰시면 됩니다. 넷째, 문장에 쓰인 각 낱말 가운데 부적절한 것을 가려서 고치거나 바꿔본다. 이건 좀 어휘적 단계인데,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상대한테 정확하게 좀 더 논리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신뢰가 갈 수 있는 단어로 썼는지, 조금 반복되는 단어를 계속 썼다거나, 아니면 좀 비속어를 썼다거나, 부적절한 어떤 이런 말, 그러니까 이런 말을 썼다거나 하면은 좀 단어들도 그 전체적인 내용에 어울리면서도 그래도 좀 검증된 표준어로 정확하게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는 구두점과 띄어쓰기, 맞춤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살핀다.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맞춤법 같은 경우는 되게 사소한 실수 같지만 저도 굉장히 이렇게 막 쓰다 보면 오타도 많이 나오고 맞춤법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올려드리는 강의록에 진짜 오타랑 맞춤법 실수 많죠. 인정. 그만큼 내가 퇴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그런 실수들, 요거는 진짜 100%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다시 보기 귀찮아서 나오는 실수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을 고칠 때 가장 세심하게 어휘라든가 맞춤법이라든가 부적절한 단어라든가 뜻이 모호한 중의적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장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 문장 단계에서 가장 이제 최종적인 단계의 수정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크게 글 전체 단계에서의 검토, 단락별 검토, 문장별 검토까지 다 이런 단계로 여러분들이 한번 퇴고를 이렇게 진행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퇴고를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좀 우리가 지금까지 막연하게만 설명했으니까 구체적인 사례, 강의록 4페이지에 있는 예문으로 구체적인 사례로 어떻게 좀 글을 고쳐가면 좋을지
볼 텐데 첫 번째 영상이 여러분 조금 길어졌으니까 그 실제 사례는 두 번째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 끊었다가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영상으로 공부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